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참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사람들이 집에 상주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영상 콘텐츠와 함께 게임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PC를 넘어 스마트폰에서도 그래픽 처리 성능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스마트폰의 그래픽 처리 성능이 중요했던 것이 사실이죠. 사람들이 콘솔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스마트폰 게임 이용자가 급증했고요.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주요 고려사항 중 그래픽 처리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가 필수처럼 포함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그래픽 처리는 어디에서 담당할까요? 바로 스마트폰용 GPU에서 담당을 합니다. 스마트폰의 GPU는 PC용 외장 GPU와는 달리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의 내장이 됩니다. PCB의 공간이 협소할 수밖에 없는 스마트폰의 AP에는 빅 리틀 구조의 CPU와 함께 여러 가지 칩이 하나로 묶여서 SoC, 즉 시스템 온칩의 형태로 패키징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안에 내장 GPU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미 신의 경지에 올라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애플의 A 프로세서에 탑재되는 GPU를 제외한다면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걸출한 두 GPU가 있습니다. 바로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탑재되는 아드레노 GPU와 엑시노스 등에 탑재되는 ARM의 말리 GPU입니다. 퀄컴의 아드레노 GPU는 캐나다 소재의 비디오 그래픽 칩 전문 회사였던 ATI의 모바일 그래픽 부문을 퀄컴이 인수하여 자사의 스냅드래곤 AP에 탑재하면서 불리기 시작한 퀄컴의 GPU 브랜드가 바로 아드레노입니다. ATI의 경우 AMD에 인수된 전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TI의 모바일 그래픽 부문도 AMD의 설계 역량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반면 ARM의 말리 GPU의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에 특화된 저전력 프로세서의 설계 자산을 다루는 모 회사 ARM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모바일 기기에 특화되어 저전력으로 준수한 그래픽을 이끌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 GPU가 바로 말리입니다. 이러한 말리 GPU의 특성으로 인해서 스냅드래곤의 아드레노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도 했죠. 엑시노스가 탑재된 갤럭시 시리즈 유저들은 항상 스냅드래곤을 탑재한 갤럭시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래픽 성능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냅드래곤을 100% 탑재해서 내놓던지 아니면 말리를 버리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죠, 이 정도면. 그런데 드디어 삼성이 이러한 소비자들의 원성에 응답을 하게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갤럭시 S21에 탑재된 엑시노스 2100 이후에 출시되는 차세대 엑시노스 IP에는 AMD의 차세대 GPU 프로세서인 RDNA2를 기반으로 한 GPU를 탑재한 엑시노스 2200이 출시될 것이다 라고 공언한 것입니다. 삼성은 지난 2019년 몽고스팀을 해체하면서 자체 CPU 개발을 접었어요. 그리고 ARM의 표준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하는 선택을 합니다. 어쩌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팔을 잘라내는 듯한 고통을 감수하는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것은 자체 커스텀 CPU 제작을 포기하면서라도 스냅드래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엑시노스의 성능 끌어올리기에 사활을 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삼성은 몽고스팀의 해체를 발표하면서 NPU와 GPU 쪽에 힘을 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6월에 삼성은 AMD와의 GPU 협업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에서는 드디어 엑시노스가 말리를 버리고 AMD를 택하는구나 라고 하는 소식에 매우 반가워했죠. 그러면서 한간에 떠돌았던 소문이 드디어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을 뛰어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에 반도체 관련 유튜브 영상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언론들의 보도 기조를 살펴보면요. 엑시노스가 AMD와 협업해서 스냅드래곤을 씹어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장밋빛 전망을 주는 영상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9년 대만의 디지타임즈와 같은
삼성의 다소 적대적이었던 언론들의 경우에는 삼성의 신형 엑시노스는 성능 면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아직 스냅드래곤을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고 AMD와 협업한 결과물은 2년 뒤에나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에 이릅니다. ARM 프로세서 아키텍처에 AMD의 RDNA2 GPU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출시 지연의 포인트였던 걸로 생각이 돼요. 서로 다른 두 회사에서 설계된 CPU와 GPU의 통합 시너지를 어떻게 발생시키는가에 꽤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21년 출시된 갤럭시 S21 모델에 탑재된 엑시노스 2100에서도 삼성은 말리 GPU를 사용했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AMD의 RDNA2 GPU를 품은 엑시노스가 언제 출시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답이 2021년 초에 나왔죠. 삼성은 갤럭시 S21을 조기 발표하면서 그와 동시에 엑시노스 차기작에 대한 발표도 함께 진행합니다. 당초 2022년 갤럭시 S22에나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AMD RDNA2 엑시노스는 올 8월 갤럭시 Z 폴드 3세대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차기 엑시노스로 보이는 삼성 칩셋의 벤치마크가 노출이 되어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죠. 벤치마크 사이트 GFX 벤치에 따르면 차세대의 엑시노스 칩셋의 맨하탄 3.1은 181.8fps, 아즈텍 루인스 노멀은 138.25fps, 그리고 아즈텍 루인스 하이는 58fps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A14 바이오닉, 즉 현존 최강 IP라고 불리는 A14 바이오닉의 경우에는 각각의 벤치마크 점수가 120fps, 79.9fps, 그리고 30.5fps의 스코어를 나타내서 벤치마크 상으로는 애플의 A14 바이오닉을 훨씬 상회하는 성능을 자랑한다는 것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함정은 존재하죠. 벤치마크 점수가 AP 성능의 모든 것을 대변하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A 프로세스는커녕 스냅드래곤에게까지 밀려서 3류 AP로 취급받았던 엑시노스가 지난 5, 6의 세월을 안갚음해줄 시간이 다가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삼성의 엑시노스와 관련한 반가운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AMD와 협업한 RDNA2 엑시노스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비보에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장밋빛 전망이 다시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비보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수출용 AP인 엑시노스 1080을 탑재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신형 AP도 비보와 협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비보와의 협업이 성사된다면 엑시노스의 저변이 확대되어서 스냅드래곤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지금은 퀄컴이 세계 AP 점유율의 31%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어요.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삼성의 엑시노스는 12%로 애플, 하이실리콘과 함께 3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보와의 협업과 같은 사례들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엑시노스의 저변을 확대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스냅드래곤과의 점유율 격차를 획기적으로 좁힐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MD와의 GPU 협업으로 스냅드래곤을 넘어 A 프로세서의 아성에 도전하겠다고 호기롭게 이야기하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는 과연 AMD와의 GPU 협업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보와의 협업을 계기로 하여서 엑시노스의 저변을 넓혀나가는 데에 과연 삼성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